중이 가게는 그 사회적 기업 소풍 가는 고양이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오랜 촬영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 가게와 인물들을 촬영하기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시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월에 촬영을 잠깐 하게 될 줄 알고 시작했고요. 이 가게의 대표이사인 씩씩이하고는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이제 가게를 조금 뭐 행사 촬영해달라 이래서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르바이트. 그 이후로 계속 촬영을 이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기서 촬영을 좀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 과정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좀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가게가 좀 그 공간을 확장하고 노동 강도가 세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생겨나지만 이렇게 어떤 이렇다 되게 새로운 일이 딱 시작되진 않은 상태에서 좀 촬영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바로 시작을 했다가 2014년 4월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게 그 작은 가게에서 촬영을 할 때는 거기가 약간 남서양의 되게 조그만 가게였는데 그 햇빛이 이렇게 이제 오후에 들어오고 애들이 일하고 있는 걸 보면 가게가 좀 작은 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해 4월, 5월, 6월은 사람들이 다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그런 심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막 일도 되게 못하고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 못 가겠다. 이 가게가 어떻게 살아남겠냐 도대체. 그런 심정으로 지켜보게 되었고 근데 뜻밖의 사회적 기업이 3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이 끝나면 대부분 문을 닫잖아요. 착하게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 문을 많이 남기려고 뭐 사람들을 재촉하거나 뭐 이런 적자생존의 게임을 하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게가 예상치 못한 승부를 던지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남아 보겠어 막 이러면서 막 로고 바꾸고 막 무슨 주방에서 일하시는 전문 셰프도 뽑고 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전부터 좀 동일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꼭 사회적 기업인 도시락 가게만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편의점, 뭐 자전거 수리점, 식당, 뭐 저처럼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 개인 사업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저 딜레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굉장히 주시해서 도대체 어디로 갈까 막 봤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되게 나쁘게 되거나 예를 들면은 저런 식으로 청년 창업해서 막 이렇게 무슨 야채 총각내 야채 가게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만들고 1년 있다가 갑자기 망하고 막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는 고양이라는 데도 이렇게 사회적인 인정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더 많은 이득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아니면 너무 저렇게 애를 쓰는데 게임에서 져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또 문을 닫으면 다들 밥줄이 끊길 텐데 어떡하나 뭐 이런 심정으로 뭐 지켜보고 전 역시 제작비도 얼마 없는데 나 이 영화를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까 가게와 저는 상황이 대동소이했어요. 비슷한 상태로 지켜보면서 촬영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객석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촬영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그 초반에 이사 가기 전에 가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좁고
그 안에서도 이제 쉬는 모습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일 같은 것도 가만히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움직이고 동선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조리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좀 이렇게 외부인으로서 우선은 그 공간을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촬영 시에 또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의 그 고유의 대화 내용, 전처리 라든가 세척, 무슨 MPO 거래처를 부를 때도 약칭으로 부르고 그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끼리의 통용되는 언어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뭘 찍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몇 개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매일 드나들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흐름들은 잡혔고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워낙 작은 가게라서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면 되게 걸척거리는 거예요. 일할 때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트라이포트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이렇게 들고 찍으면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데 트라이포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게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는 여러 가지로 촬영이 조금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또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랑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중에 한 가지가 사운드인데요. 이제 영화의 소리가 저는 되게 입체적이라고 많이 느꼈어요.